파이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기초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순서는 파이썬 기본 어떤 소개와 모듈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개발 환경에 대한 설정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료 구조, 제어 구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가진 어떤 형태들에 대한 기본 내용들을 짚어볼 거고요. 파이썬에서 반복이 가능한 어떤 컬렉션 형태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구문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보고 이터레이블, 이터레이터라는 항목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썬 클래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클래스라는 정의와 그 클래스 내에 가지는 메소드나 객체의 속성들, 그리고 저희가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낸 객체 인스턴스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파이썬의 기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내장 함수들을 저희가 기본 예제들을 통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개요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2010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사용률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지금 현재 2018년도에는 파이썬 언어가 자바 언어보다 더 많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는 도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썬이 사용률이 증가하는 데는 사실 단연코 머신러닝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그 외에도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관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 웹 개발, 그리고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아주 폭넓게 파이썬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실제 C 언어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쓰는 파이썬이라고 하면 사실 C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언어, 파이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작성 언어로 저희가 구현되어 있던 것들은 각각 이렇게 자이썬, 아이론 파이썬, 파이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2.0과 3.0 메이저 버전의 어떤 릴리즈 타임라인이 조금 다른데요. 파이썬 2.0은 2000년대에 개발이 돼서 2010년도에 파이썬 2.7 이후로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거나 진행되진 않습니다. 2008년도에 파이썬 메이저 버전인 3.0 버전이 새로 출시가 되고 그 이후에는 3.0 버전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썬 메이저 2 버전 때는 실제 2020년도에는 서비스가 중단되고 업데이트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파이썬 언어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RPL이라고 부르는 대화형 인터프리터를 지원한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RPL이라고 하면 실제로 사용자 콘솔 입력 화면에서 저희가 입력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에 대한 결과를 처리를 해서 화면에 출력하고 다시 사용자 화면으로 입력을 기다리는 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REPL, Read, Evaluate, Print Loo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대화형 인터프리터는 사실 개발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도를 높게 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고요.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Z, 리눅스나 맥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D를 이용하셔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가장 강력한 장점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표준 라이브러리들을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모듈이 또는 표준 라이브러리들이 저희가 따로 개발하지 않더라도 지금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표준 라이브러리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URL을 통해서 실제 표준 라이브러리들이 이거 외에도 원하시는 그 라이브러리들을 확인하시고 설명들을 읽어보신 다음에 저희가 가져다가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는 PEP라는 Python Enhancement Proposal이라는 어떤 파이썬의 가이드라인, 파이썬의 제안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가 파이썬에서 코딩을 남들이 알아보기 쉽고 저희가 누가 봐도 이렇게 코딩상의 어떤 스타일을 지켜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코딩을 할 수 있으려면 저희가 PEP 8번 그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서 그 개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은 원칙이라는 부분들로 저희가 PEP 20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 대화형 인터프리터 콘솔에서 import this라고만 치셔도 저희가 이렇게 우측에 보이시는 어떤 그런 파이썬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코딩 하실 때 한 번씩 이런 부분들을 이런 문장들을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더 좋으신데요. 나중에 지금 뒤에 나오는 장표들을 보시면서 이런 원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저희가 코딩 또는 코드를 작성을 할 때 공백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파이썬에서 공백을 사용하게 되는 최고의 장점은 가독성이 높은 읽기 쉬운 코드로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개발자가 다른 언어, 자바나 C샵이나 이런 언어들의 중괄호, 코드 블록을 열고 닫을 때 중괄호를 쓰는 거하고는 달리 단순히 공백을 이용해서 저희가 들여쓰기만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레벨을 구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전체 코드상에 굉장히 가독성이 높은 읽기 쉬운 코드로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보셨던 PEP8의 스타일 가이드에 나오는 내용처럼 저희가 그 안에도 저희가 파이썬을 코딩을 할 때 공백을 또는 들여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파이썬 커뮤니티의 표준으로는 4개의 공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4개의 공백을 이용해서 저희가 코드의 그 레벨을, 지금 코드 블럭에 대한 레벨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공백과 탭을 혼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4개의 공백을 사용하면서 어떤 또 다른 사람은 탭을 이용해서 8개의 공백을 예를 들면 사용하게 된다면 파이썬 해석기나 동료들에게 그 코드를 읽을 때 혼란을 줄 수가 있겠죠. 동일한 들여쓰기 단계에서 연속되는 코드행은 동일한 블록으로 간주됩니다. 위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동일한 코드 레벨에서 이렇게 4개의 공백을 사용하고 또 4개의 공백을 사용하면 이렇게는 동일한 코드 블럭, 이렇게는 동일한 코드 블럭, 이렇게는 동일한 코드 블럭, 이렇게 간주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 줄에 대해서 길게 코드를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코드 가독성을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 줄의 긴 문장은 이렇게 분리하셔서 밑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신다든지 그런 다른 어떤 방법으로 코드 가독성을 개선을 하셔야겠죠. 파이썬은 python.org라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 또 필요하신 문서에 대한 설명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그 3.7.1이 2018년도 10월 20일에 릴리즈가 된 그 마지막 버전입니다. 윈도우즈, 맥 또는 리눅스 등을 지원을 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릴리즈를 보시고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인데요.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 사용할 실습 환경은 아나콘다 파이썬 3.7 버전을 이용할 것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도구 중에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파이썬 개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는 저희가 파이썬에서 실제 콘다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환경들을 구축을 할 때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 밑에 보이시는 명령어처럼 콘다 프롬프트에 들어가셔서 콘다 하시고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저희가 가상 환경을 만들어줄 네임, 그리고 파이썬의 그 언어의 버전, 그리고 필요한 모듈 이렇게 치시면 저희가 이 모듈이 설치된 가상 환경이 콘다 상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상 환경의 좋은 점은 실제로 저희가
그 여러 명의 개발자들이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할 때 서로 각기 다른 모듈들을 사용을 할 텐데, 내가 이 개발을 위해서 특정 모듈을 사용했을 때 남의 어떤 환경하고는 겹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뭔가 활용을 하고 계속해서 뭐 재활용을 하려면 이렇게 약간 분리되어지고 독립되어진 어떤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콘다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파이썬의 또 다른 어떤 도구인 버추얼 ENV라는 걸 이용하셔서 가상 환경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듈들을 저희가 그 어떤 분석 또는 어떤 개발 환경에 맞게 설치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밑에는 저희가 이렇게 막 가상 환경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다는 가정을 하면 실제로 그 가상 환경들이 몇 개가 만들어져 있고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명령이 conda info -env라는 명령이고요. 저희가 가상 환경을 만들었으면 그 가상 환경을 활성화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activate라는 명령 뒤에 가상 환경 이름을 적어서 활성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상 환경 활성화되어 있는 안에서는 저희가 아까 그 가상 환경에 설치한 모듈들을 그 해당 버전에 맞게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듈들, 그 가상 환경 안에 설치되어 있는 모듈들을 저희가 혹시나 다른 컴퓨터나 다른 환경에서도 사용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런 모듈들에 대한 정보들을 익스포트 또는 내보내게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환경에서도 이 그 내보낸 모듈들의 목록들을 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저희가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콘다상에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필요하게 될 때는 인스톨 뒤에 라이브러리 명을 써서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가상 환경을 액티베이트해서 활성화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으시면 deactivate라는 명령을 통해서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명령을 실행하실 때는 실제 콘다 프롬프트나 아니면은 그 아나콘다가 설치된 어떤 환경 내의 아이콘을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파이썬 사이트와 아나콘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운로드 받으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가상 환경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 다운로드라는 걸 통해서 그 각 플랫폼에 맞는 그 파이썬에 대한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3.7.1 버전이 마지막으로 릴리즈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이렇게 다운로드 파이썬을 통해서 또는 윈도우즈나 각 본인이 소유하신 플랫폼의 운영체제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을 개발하실 때 여러 개의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 패키징 환경 또는 개발 도구들을 모아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나콘다라는 환경입니다. 이 아나콘다라는 도구들은 실제 안에 파이썬들이 설치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2.7 버전과 3.7 버전이 있는데 저희가 이 강의에서 실습할 거는 파이썬 3.7 버전이기 때문에 각 운영체제의 플랫폼에 맞게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C에는 지금 이미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요. 설치를 하시고 나면 이렇게 아나콘다에 대한 부분들이 설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누르셔서 띄워주시게 되면 이렇게 기본 메인 화면이 프롬프트에 대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앞서 보셨던 PPT의 장표에서처럼 가상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 목록들을 확인하고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저희가
이번 실습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환경을 실제로 만들어 볼 텐데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콘다라는 명령을 쓰시고 그다음에 create 저희가 가상 환경을 만드실 가상 환경 이름 그다음에 파이썬에 대한 버전을 명시를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저희가 지금 만들 가상 환경의 기본적인 어떤 패키지들에 대한 부분들이 설치를 하겠냐고 물어보고 저희가 설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다운로드 받아오면서 저희가 가상 환경 내에 저희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설정들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설정들이 기본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나면 저희가 이 가상 환경 내에서 저희가 다른 환경이랑은 별도로 이 가상 환경 내의 모듈을 저희가 필요한 모듈들을 설치를 하고 또는 그 모듈들을 버전 관리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운로드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로 가셔서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부분들을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어떤 프롬프트 화면이 뜨고 그 프롬프트 화면이 인터넷 브라우저로 전환이 되면서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메인 화면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은 저희가 파이썬에 대한 커널, 파이썬에 대한 프로세스를 웹상에서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웹상에서 파이썬 코딩을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New를 누르셔서 저희가 파이썬 3에 대한 노트북을 하나 생성을 하시면 이렇게 저희가 파이썬 실습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변경이 되고 저희가 파이썬 프로세스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화면 상에서 저희가 파이썬 코딩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방금 앞서 저희가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가상 환경 내에서 모듈들을 설치를 하고 그 가상 환경을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고 싶으면 이 콘다 액티베이트라는 명령 뒤에 저희 가상 환경 명을 쓰셔서 활성화 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 만든 K데이터 클래스라는 어떤 가상 환경 이름을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에 프로세스의 프롬프트에 대한 명이 K데이터 클래스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지금 아나콘다가 설치된 이 콘다 환경 내에 가상 환경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 라고 질문을 하려면 콘다 인포하고 환경에 대한 옵션인 -envs를 치시면 저희가 방금 만든 K데이터 클래스라는 것으로 가상 환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가시려면 deactivate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 다시 베이스에 대한 가상 환경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죠. 그럼 저희가 그 윈도우에서 아나콘다의 그 아나콘다 환경 내에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가상 환경으로 들어오셔서 이 안에서 명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가상 환경 내에서 설치된 것들을 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파이썬에 대한 어떤 그 화면을 다시 띄워서
개발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개발 환경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파이썬에 대한 모듈에 대한 접근 방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많은 표준 라이브러리들과 모듈을 이미 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을 전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것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가져와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옵션들을 확인하고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고 또는 모듈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옆에 지금 화면상에 보여지는 예제는 math라는 수학 모듈을 저희가 가져와서 그 안에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실습으로 이동하셔서 저희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이 모듈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강의 스크립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불러올 텐데요. 파일에 open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강의 스크립트의 모듈 임포트 모듈이라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스크립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모듈을 가져오고 싶으면 import math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math 모듈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help math라고 하시면 이 math 모듈에 어떤 기능들을 하고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모듈 안에 함수들에 대한 어떤 특정 모듈의 함수만 좀 도움말을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명시적으로 구두점을 표현하셔서 math. 어떤 보고 싶으신 함수명을 기입을 하시고 도움말을 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도움말을 보시고 리턴 값이 어떤 게 있고 안에 들어가는 인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바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import math라는 명령을 통해서 가져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math. 뒤에 함수명하고 그 도움말에서 살펴보신 그 함수에 필요한 인자들을 기입을 하셔서 이렇게 바로 함수를 실행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문을 통해서 접근을 하지만 실제로 이 앞에 모듈 이름까지 저희가 코드상에서 다 기입을 하시기 불편하시다면 아래와 같은 문법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math라는 모듈을 통해서 팩토리얼이라는 함수를 불러오겠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math.팩토리얼이라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팩토리얼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math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팩토리얼 함수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듈 내에 함수명이 길면 이렇게 as라는 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모듈명을 엘리어스를 주시고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이썬에 numpy나 아니면 판다지 데이터 과학 분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듈들의 어떤 명칭을 실제로 NP나 PD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렇게 from math에서 팩토리얼을 함수명을 저희가 저희 엘리어스로 팩이라는 이름으로 주게 되면 당연히 동작을 잘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필요한 어떤 공식들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하거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팁이긴 한데 실제로 이 나누기 연산자 기본 하나, 슬러시 하나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부동소수점 연산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산을 하시게 되면 실제 10.0이라는 결과로 출력이 되고, 파이썬에서는 역슬러시 두 개가 정수형 연산자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참고하셔서 계산이나 공식을 활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이썬의 모듈성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듈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재사용 가능한 함수들이 많이 정의가 되어 있는 소스 코드 파일로 그룹화된 어떤 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듈들은 다른 모듈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 AA라는 모듈이 있다면 이 AA라는 모듈이 PPP라는 모듈에서 이렇게 임포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CCC라는 모듈에서 똑같이 AA라는 모듈을 이렇게 불러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파이썬 어떤 REPL 콘솔 또는 인터프리터 콘솔, 대화형 인터프리터 콘솔에서 저희가 이렇게 임포트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스크립트를 바로 실행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모듈들이 스크립트로 실행될 때하고 모듈로서 불러올 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이썬 런타임 시스템에는 몇 가지 특수 변수와 속성을 정의되어져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중 밑줄, 더블 언더스코어라는 것들을 이용하여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좀 눈여겨보실 만한 특수 변수가 있는데, 그것들은 name이라는 변수입니다. 이 name이라는 변수는 모듈이 스크립트로 실행됐는지 아니면 다른 모듈이나 REPL로 어떤 대화형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가져왔는지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게 됩니다. 실제 실습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해당 소스를 실제로 스크립트로 저장을 해서 스크립트에서 바로 실행했을 때 패치워드라는 함수가 바로 동작을 하고 싶으면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특수 변수를 조금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중 밑줄을 이용해서 이렇게 패치워드, 이렇게 하게 되면 스크립트로 실행을 하셨어도 저희가 name이 메인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패치워드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프롬프트의 상에서 저희가 완성된 스크립트를 좀 돌려보면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똑같이 아까 파이썬에서도 방금 수정한 애프터라는 모듈을 이용하셔서 저희가 애프터 패치 전혀 이렇게 서로 REPL에서 모듈을 가져와도 또는 스크립트로 바로 실행하셔도 둘 다 완벽하게 동작하는 코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네임 변수는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스크립트로 실행되었는지 아니면 모듈이나 REPL로 가져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함수를 체크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스크립트로 실행한 거야? 아니면은 그 모듈로서 가져온 거야? 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저희가 스크립트에서도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 방금 저희가 헬프 매스라는 그런 어떤 모듈의 도움말 등을 저희가 만든 직접 만든 모듈에도 저희가 그런 어떤 설명들을 붙여 넣고 싶으면 docstring이라는 부분을 이용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PEP 257의 가이드라인이 작성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범용적으로 좀 사용하지는 않고 구글 파이썬 스타일 가이드를 참고하시는 것들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파이썬 스타일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저희가 명명된 블록 내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문자열을 저희가 docstring,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함수가 나오고 그 바로 밑에 명명된 블록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여기까지가 저희가 docstring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하시고 저희가 RDPL이나 어떤 파이썬 콘솔에서 이렇게 해당 모듈에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저희가 해당 함수를 불러보면 이렇게 저희가 작성된 이런 부분들이 마치 기존 표준말 라이브러리의 설명처럼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가 코드를 주석을 달고 싶으시면 해시 기호를 붙이시고 그 해시 기호 붙인 데부터 그 라인 끝까지가 주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이썬의 네임 스콥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 언어를 다루다 보면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해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이것들을 다 다뤄볼 것은 아니고 저희가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로컬이라고 부르는 네임 스콥은 함수 내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떤 DEF로 어떤 함수를 만들고 그 안에 쓰여지는 내부의 변수들은 저희가 로컬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클로징이라는 네임 스콥이 있는데요. 뭐 더 깊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함수가 위에 부모 함수가 있고 그 밑에 또 그 자식 함수를 만약에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함수하고 함수 내에 존재하는 어떤 변수, 그러니까 상위 함수에 존재하는 어떤 변수는 실제 하위 함수에서 볼 때는 마치 그 전역 변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상위 함수의 로컬 변수인 거죠. 저희가 그런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질 때 저희가 인클로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이라는 것은 저희가 모듈에 최상위의 어떤 저희가 변수를 지정을 해 놓고 저희가 함수 내에서 실제로 그 변수를 가져다 쓰고 싶을 때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그 변수명을 지칭을 해주시면 그것들은 글로벌 네임 스콥을 가진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뭐 기타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내장 함수, 뭐 랭지 같은 함수들이 네임 스콥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흔히는 엘리지비 규칙, 뭐 엘리지비 네임 스코프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